예, 지난 시간에 우리 딥러닝에서 하는 작업이 뭔지 간단히 설명했는데 한번 예, 그 부분을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핸들링하는 타스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타스크가 있습니다. 예, unsupervised 러닝이 있고요. unsupervised 러닝이 있고, supervised 러닝이 있고, 그다음에 reinforcement running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예, supervised running이라는 거는 데이터셋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제 모델을 만들고요. 그러면 이 모델이 해주는 작업은 새로운 x가 들어오면 y가 무엇일 건가를 프리딕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타스크고요. 그 다음에 unsupervised running하고 reinforcement running이 있는데 unsupervised running은 y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supervised running 하기 전에 좀 더 supervised running을 잘하기 위해서 unsupervised running이라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 xi를 그러니까 y는 없고 x만 있는데 여기서 해주려고 하는 작업은 뭐냐면 xi들이 어떤 internal structure가 있는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좀 트레이닝을 할 때 좀 더 이펙티브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그젬플을 들은 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들 컬렉션이 있으면 문제가 있고 답이 있을 텐데 문제들만 봤을 때 그거를 그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좀 거기에 어떤 스트럭처가 있을 거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좀 더 좋은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supervised running이 이런 작업을 하고요. reinforcement running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쓸게요. 이게 그러니까 xi하고 yi가 있는데 중간에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i는 인풋이고요. yi는 아웃풋이에요. 근데 중간에 a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액션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떤 모델을 만들면 어떤 새로운 x가 들어가면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액션을 취할 건가 하는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급하게 요걸 얘기했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 청소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로봇 청소기 보면 중앙에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그 센서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방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디텍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I는 그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 내 로케이션이 어딘가 된다.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액션은 뭐냐면 지금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움직일 건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청소하겠죠. 액션 취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Y 값인 뭐 얼마나 청소가 잘 됐는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로봇 청소기를 어디로 움직일 건가 그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을 한두 번 훑고 지나가면 청소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되는 거고요. 아마 먼지 센서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청소가 다 완료가 되면 청소가 끝났다고 디클레어를 하겠죠. 그래서 그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그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그냥 단순히 X가 들어오면 Y가 뭘까를 프리딕트 하는 거고요.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이런 거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할 겁니다. 주로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 예.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넘파이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는 파이토치고요. 패키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AI 쪽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개 그룹이 있어요. 더 있는데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고요. 파이토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메타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 기억이 맞다면 텐서플로우가 먼저 나왔고요. 파이토치가 조금 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텐서플로우 나오기 전에 좀, 코드를 짰었고요. 그때는 저는 그 매틀랩 가지고 짰었는데, 예,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는데, 좀 지나니까 텐서플로우라는 게 파퓰러하게 됐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로 막 이제 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파이토치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이토치로 옮긴 지는 한 2년 됐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기본적으로 해주는 작업은 동일하고요. 예, 각각의 패키지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텐서플로우로 쭉 쓰다가 파이토치로 넘어왔습니다. 파이토치가 장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근데 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이해를 하려면 넘파이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넘파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넘파이 얘기할 때 매플로라이브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넘파이, 넘파이는 매트릭스를 핸들링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매플로라이브는 그림 그리는 패키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매플로라이브하고 넘파이는 CPU on입니다. CPU에서만 돌아가요. 그다음에 파이토치하고 텐서플로우는 CPU에서도 돌아가지만 GPU에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GPU에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GPU에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오케이? 지금 내가 GPU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매플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는 GPU에 있거든요. 근데 매플로라이브라는 건 CPU에서만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데이터를 CPU 쪽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매플로라이브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는 데이터가 GPU에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그림으로 보통 그리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림 그리려고 하는 그 대상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 GPU에 있고요. 그거를 그냥 매플로라이브에 던지면은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CPU에서 돌아가는 매플로라이브는 CPU에서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CPU 그 데이터를 CPU로 옮긴 다음에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CPU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림 그리면 되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오케이. 내가 GPU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GPU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데이터를 맨 처음에 가져오면 그게 CPU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GPU에서 작업을 하려면 그 데이터를 GPU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작업을 하는 게 CPU에서 하는 작업인지 아니면 GPU에서 하는 작업인지. 그러니까 내가 GPU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가 GPU에 있어야 돼요. 내가 CPU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가 CPU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넘파이하고 매플로라이브라는 패키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관련이 없는 패키지들은 다 GPU가 나오기 전에 사용됐던 패키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PU에서만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패키지들은 GPU를 타겟팅해서 만든 패키지들이기 때문에 GPU에서도 돌아가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제
numpy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numpy가 행동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텐서라는 게 동일한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umpy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numpy에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 들어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브로드캐스팅. 오케이. D타입이라는 거 들어본 사람. 오케이. shape. 오케이. 예. 예. 안 들어본 사람이 많네요. 그러면 일단 간단한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numpy 가지고 한번 참고해 봅시다. numpy는 보통 np라고 임포트하고요. 점 하나만 쪄 것 같은데. 오케이. 리스트가 있고요. 그 리스트를 numpy array에 던져줬고, 그래서 x1의 d 타입을 프린트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데 여기에 하나 점을 찍어줬어요. 그러면 아마 저가 expect 하는 건 여기 인테저가 나올 것 같고, 요건 float가 나올 것 같은데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요 위에는 integer 64로 만들어져 있고요. 밑에는 float 64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하나 딱 찍으면 float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float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eger 64라는 게 뭘까요? int 64라고 되어 있는데 int 64는 int라는 거는 인테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고요. 64는 뭐냐면 64개의 0하고 1 가지고 인테저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float 64는 인테저가 아닌 float number, 유리수입니다. float number를 표현을 하는데 64개의 01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쉐입은 맞고요. 쉐입은 똑같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1, 2, 3, 1, 2, 3거든요. 벡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1, 2, 3, 1, 2, 3. 그걸 더한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이 되겠죠. 그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플로트로 됩니다. 이걸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테저하고 플로트하고 더하기를 한 거예요. 인테저하고 플로트하고 더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인테저하고 플로트하고 너희는 더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넘파이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테저를 플로트로 바꿔치기를 해줘서 플로트 더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파이토치하고 텐서플로우를 설명을 해볼게요. 파이토치가 이런 자세를 취해요. 인테저하고 플로트를 더해요. 그러면 너는 지금 플로트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해서 인테저를 플로트로 바꿔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더하기를 해줘요. 이해되셨나요? 네. 텐서플로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인테저하고 플로트하고 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텐서플로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테저를 플로트로 네가 바꿔치기 해서 더해야지 너 초짜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은 코드를 좀 빨리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짜는 사람이 이런 데이터 타입은 알아서 너희들이 맞춰서 집어넣어 줘야지 내가 그것까지 해줘야 되겠니 하는 입장이고요. 파이토치는 그래 넘파이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넘파이를 벤치마킹해서 이 정도는 봐주자 하는 입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타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데이터 타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나 더 하면 플로트가 기본적으로 플로트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끔가다 인테저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플로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파이토치를 해보죠. 파이토치는 토치라고 인풋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토치는 그냥 토치라고 불러요.
토치 어레이라고 있을 것 같은데. 아, 토치 어레이가 없군요. 그러면 토치 텐서라고 부를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인테저 64였죠? 위에랑 밑에랑 비교해 보세요. 위에가 인테저 64였죠? 밑에도 인테저 64예요. 아, 그런데 플로트는 위에가 64인데 여긴 32죠. 그죠? 그리고 더하기를 했더니 아, 지금 너는 플로트 오퍼레이션을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인테저 64를 플로트 32로 바꿔서 플로트 32 오퍼레이션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numpy에서 디폴트 float 데이터 타입은 float 64예요. 근데 토치에서는 32입니다. 64하고 32하고 차이가 뭐냐? 메모리를 반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딥러닝 쪽에서는 그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메모리를 이피션트하게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액큐러시를 희생을 하고 이피션시를 테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32가 디폴트예요. 그러면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액큐러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액큐러시를 좀 줄이고 그 대신에 메모리를 예, 메모리를 아주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플로우 64가 아니고 플로우 32예요.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 줄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D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D타입을 torch float 8이라고 그럴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러 뜨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금 저거 하려고 하는 건 플로우 32도 많다 생각을 해서 플로우 8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에러 뜨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에러 떴죠? 여기서 에러 뜬 거예요. 그러면 챗GPT를 불러서 그러면 고쳐줄 거예요. 토치 플로트 8이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플로트 32, 60는 있군요. 60는 있어요. 8이 없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플로우 16으로 모든 오퍼레이션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넘파에서는 플로트는 64개의 숫자로 표현이 되지만 토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거의 반인 32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D타입 이렇고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에서 어떻게 저장이 되나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64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1, 2, 3이죠. 1, 2, 3인데 여기가 64개, 여기가 64개, 여기가 64개. 이렇게 컨세큐티브하게 메모리를 잡습니다. 오케이? 리스트랑 달라요. 리스트에서 1, 2, 3 하면 예를 들어서 x가 리스트 1, 2, 3 하면 얘도 컨세큐티브하게 메모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x는 여기 스택에 있고요. 여기는 힙이라는 영역이고요. 그러면 x는 뭘 가지고 있냐면 요거의 요 어드레스의 리딩 어드레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포인트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세 칸이 있는데 요 세 칸에 1, 2, 3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1이 어디 있는지 그걸 포인팅 하고요. 여기 2가 어디 있는지 이걸 포인팅을 하고요. 3이 어디 있는지 이걸 포인팅 하는 거예요. 오케이? 포인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오브젝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numpy도 그걸 용인을 하는데 그러면 numpy는 그걸 numpy의 그 목적을 잃는 겁니다. numpy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멤버들이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numpy를 사용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데이터를 스토어하는 방법하고 numpy가 데이터를 스토어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리스트는 데이터를 직접 스토어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numpy array나 pytorch나 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하기 오퍼레이션이나 곱하기 오퍼레이션,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들이 빨리 되는 이유가 이렇게 그 메모리상의 데이터가 컨세큐티브하다는 거 이렇게 쭈루루루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4일 때 이렇게 되고요. 32일 때는 32개의 메모리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numpy array를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행렬에 들어가는 각각의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알아서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아까 점 하나 딱 찍었더니 다 플로트로 바꿔졌죠? 그죠? 아까 보면 하나는 플로트고 두 개는 인테저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플로트를 원하는구나 하고 플로트로 다 바꿔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플로트의 디폴트는 64개의 제로원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numpy에서. 근데 torch에서는 32개의 제로원 가지고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shape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진이 있다고 그래 보세요. 사진.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흑백 사진부터 생각할까요? 흑백 사진은 이런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면 돼요. 흑백 사진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typically 0부터 250 얼마지? 0부터 205 256인가? 255인가? 255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각각의 숫자에는 각각의 숫자가 0부터 255까지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게 그 얼마나 진한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게 흑백 사진입니다. 칼라 사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RGB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드가 얼마나 센지, 그 다음에 그린이 얼마나 센지, 그 다음에 블루가 얼마나 센지, 그거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 RGB의 그 강도가 묶이면 하나의 컬러를 표현해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가끔가다 4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가 일반적인데 4개짜리도 있어요. 이 4개짜리는 알파라고 해서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 요거를 하나 봅시다. 제가 옛날에 뮤트 가지고 했었는데 뮤트가 스페링이 어떻게 되지? M 이건가? 제 이미지 어드레스를 카피했고요. 오케이. 이미지가 저기 있고요. 이미지 데이터가 저기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줘라. 매플라이브를 이용해서 코드 짜달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이렇게 짜요. 옛날에는 다 수동으로 짰는데 오케이. 카피. 그래서 코드를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request라는 걸 여기 request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지금 여기 보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요 이미지의 쉐입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대충 보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거고, 여기에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좀 포맷을 좀 바꿔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져왔고요. 이게 무슨 데이터 포맷인지 한번 봅시다. 아마 numpy array가 numpy array일 것 같은데, 좌우지간 여기에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그걸 적절히 데이터 폼을 좀 바꿔치기 해서 요걸 만들어 준 거고, 제가 expect 하는 건 numpy array일 것 같은데, 그거의 타입을 좀 확인을 할 거고요. numpy array라고 그러면 shape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에러가 떴네요. forbidden for URL. 블로킹을 한 것 같은데. 예, 왜 블로킹을 해놨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블로킹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오케이. 쉐입이 없네요. 그러니까 도라는 갔는데 쉐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numpy array가 아니라는 얘기죠. 됐죠? 보니까 fill image군요. fill image, 오케이. 그러면 fill image를 numpy array로 바꿔서 쉐입을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 fill이라는 게 있는데 fill은 사진 그림 쪽에 특화된 패키지예요. 저는 지금 쉐입을 보고 싶은 거여서 오케이. 지금 요게 fill 오브젝트고요. 그래서 numpy array로 바꿔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타입을 찍어 볼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져온 거고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적절히 처리를 해서 이게 fill 오브젝트가 된 거고 그걸 numpy array 오브젝트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림 잘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fill 오브젝트가 나왔고요. 그걸 numpy 오브젝트로 바꿨고 여기 보면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요 4라는 숫자입니다. 보통은 3이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3일 때는 RGB예요. 근데 지금 4가 나왔죠? 그거는 알파 채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 여기가 512, 512, 4죠? 512, 512, 4. 이게 쉐입.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요게 결국은 매트릭스가 넉 장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매트릭스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텐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트릭스 하면은 가로 세로에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놈이 넉 장에 묶여 있어 가지고 하나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요걸 매트릭스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텐서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숫자가 512 by 512 by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각각의 숫자에다가 10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에다가 10을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얼핏 생각을 하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10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죠? 맞죠? 예, 근데 이거 귀찮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다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할 적에는 왼쪽하고 오른쪽의 쉐입이 같아야 돼요. 네? 왼쪽하고 오른쪽의 쉐입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로지컬리는 컨시스트한데 코드 짜는 사람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코드 짜는 사람은 그냥 여기다 더하기 10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numpy가 이걸 용인을 해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 손오공의 변신술처럼 막 해서 똑같은 쉐입의 텐서에 10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512 by 512 by 4짜리 메모리에다가 10을 꽉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 와이즈 더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동일한 형태의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해줘요. 이게 브로드캐스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컴포넌트끼리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동일하게 브로드캐스팅이 역할을 하고요. 컴포넌트 와이즈 나누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르고요.
브로드캐스팅은 쉐입이 맞아야 돼요. 쉐입이 안 맞으면 브로드캐스팅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언제 브로드캐스팅이 작동하는지, 어떻게 하면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그젬플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 브로드캐스팅이 작동을 하는 경우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 그 A하고 B가 있는데 지금 현재 쉐입 상태로는 브로드캐스팅 룰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브로드캐스팅 룰을 적용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쉐입을 바꿔줘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주는 작업들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야 될 거는 쉐입만 보고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러니까 컴포넌트 와이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그런 오퍼레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보죠. 그래서 512 by 512 by 4고요. 이쪽이 512 by 512 by 4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괜찮나요? 괜찮아요. 이거는 퍼펙트 케이스예요. 쉐입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퍼펙트 케이스입니다. 이건 퍼펙트 케이스. 네, 여기는 512 by 512 by 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RGB 알파가 있는 512 by 512 사진이고요. 하나는 흑백으로 512 by 512예요. 그 두 개를 더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컬러 사진이고요. 하나는 흑백 사진이에요.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죠. 요거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그런데 흑백 사진 중에 512 by 512 이런 식으로 되는 흑백 사진도 있거든요. 이것도 흑백 사진으로 인식이 돼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거는 칼라 사진이에요. 뮤트, 아까 봤던 뮤트예요. 밑에 거는 흑백 사진이에요. 예, 요거를 안 됩니다. 요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아까 칼라 사진하고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밑에 거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밑에 거를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요걸로 쉐입을 바꿔준 다음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이게 브로드캐스팅의 룰인데 지금부터 브로드캐스팅 룰을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가 A, B, C, D, E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는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다고. 좀 전에 4개짜리 쉐입이 4개인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상대편은 3개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5개 숫자, 밑에 거는 3개 숫자예요. 그러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숫자를 비교해야 되고요. 요 숫자를 비교해야 되고, 요 숫자 비교해야 되고, 요 숫자 비교해야 되고, 요 숫자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5개 컴퍼레이션, 5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5개 비교를 해서 모두 오케이 할 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노라고 그러면 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대응하는 2개의 숫자가 같으면 오케이예요. 오케이? 대응하는 숫자가 같으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5번 질문을 하는데 5번 질문에서 모든 대응하는 숫자가 같으면 5개 오케이가 떨어지는 거고 그 얘기는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퍼펙트 케이스고요. 한쪽에 숫자가 있는데 다른 쪽 숫자가 없으면 이것도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자동으로 오케이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숫자가 달라요. 그런데 한쪽이 1이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숫자가 같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대응하는 숫자 중에 한 숫자가 1이면 오케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not okay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이거는 not okay.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5, 5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이거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5 여기가 없어요. 오케이예요. 5고 여기가 1이에요. 오케이입니다. 요 3개 케이스만 오케이고 나머지는 다 not 오케이예요. 여기가 5인데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네, 지금부터 여기에 여기 브로드캐스팅 얘기가 없나? 없네요.
음, 오케이. 자, 여기 봅시다. 유의기장표 봅시다. 자, 요거 되나요? 안 되나요? 요 밑에 거. 요거 보세요. 2x2하고 1x2하고 지금 컴포넌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거든요. 돼요. 이거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되나요? 안 되나요? 2x2고요. 하나는 2예요.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5라는 숫자거든요. 쉐입이 없어요. 쉐입이 없어요. 요거 돼요. 여기 써놨네. 그러니까 대응하는 숫자가 같으면 오케이고요. 다른데 하나가 1이면 오케이고요. 하나가 없으면 오케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오케이요. 오케이.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하기가 되나요? 밑에 프린트를 자 봅시다. 이걸 봐요. 2하고 5하고 되나요? 예, 4하고 1하고 되나요? 되죠? 1하고 7하고 되고 8하고 없는 거 돼요. 그러면 리졸팅은 큰 숫자로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요게 안 돼요. 2, 3하고 3하고 2, 7 3하고 7이 3하고 7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것도 안 되고 맨 끝에가 안 되죠. 1하고 3하고 1하고 3은 돼요. 1하고 3은 되는데 두 번째 거 3하고 4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1, 3은 되고 2, 4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텐서가 이거고 내 텐서가 이거예요. 그런데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걸로 바꿔치기를 해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보죠.
오케이. X1은 쉐입이 3콤마예요. X1은 요거를 3,1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오케이. 간단히 합시다. 오케이. X2 같은 경우는 원래 6개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3x2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이 있죠?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원래 6 콤마예요. 리쉐입 하면 이게 3x2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메모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이라고 컨세큐티브하게 쭉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거를 리쉐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x2로 이거를 이렇게 하나? 메모리에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여기 보면 D-type, shape, 하면 shape 데이터, shape이 있었죠? 이 shape만 바꿔주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거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요 오브젝트 넘파이 그 파이썬은 다 오브젝트거든요. 그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 말고 그 외에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쉐입입니다. 그래서 그 쉐입만 바꿔줘요. 데이터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오케이. Anyway,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3하고 3, 2하고 더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3하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이게 리쉐입이 인플레이스 오퍼레이션 아닌가?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헷갈리네. 어,
오케이. 이렇게도 되긴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오케이. 이번에 D타입을 보는 게 아니고 쉐입을 봐야죠. 그래서 X1 쉐입은 3콤마고요. X2 쉐입은 3,2예요. 그런데 내가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쉐입이 안 맞아서. 그죠? 쉐입이 안 맞아서 안 돼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3하고 여기 있는 3하고 더하기하고 그 다음에 3하고 그 다음 3를 더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리쉐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쉐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와일드 카드예요. 그래서 whatever it makes sens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3개짜리인데 3 by 뭐로 하려고 그러면 3 by 1이 맞겠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와일드 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9 콤마고요. 그러면 3 by 1 그러면 여기가 3 by 3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 by 3하고 3 by 2하고 또 쉐입이 안 맞아서 에러가 발생할 거. 스페링이 틀렸네요. 그래서 원래 9 콤마였는데 리쉐입을 통해서 3 by 3로 바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은 와일드 카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2는 3 by 2가 됐고 그러면 첫 번째 3은 맞았는데 두 번째 3하고 2가 맞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인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했고 원래 거로 돌아가서 3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3 콤마인데 3 콤마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1이 3, 1이고요. x2가 3, 2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파이토치 코드 짤 적에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트래킹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텐서플로우 코드 짤 적에 대부분의 에러가 데이터 타입하고 쉐입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면 텐서플로우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쉐입이 안 맞으면 에러가 돼요. 근데 파이토치로 넘어가면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면 알아서 파이토치가 바꿔줘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코드가 조금 늦겠죠. 데이터 타입을 고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 타입과 관련된 에러는 없어요. 단지 코드가 늦어질 뿐이에요. 하지만 쉐입이 맞아줘야 됩니다. 쉐입이 안 맞으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이제 처음 짤 때 보면 나오는 에러의 대부분은 쉐입이 안 맞아서 나오는 에러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팅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스스로 코드를 짜거나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이 덜할 겁니다. 그래서 쉐입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브로드캐스팅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드 짤 때 보면 브로드캐스팅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쉐입 트래킹 하는 거하고 쉐입이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때마다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그 컴포넌트와지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입장에서 코드를 봐야지 간단한 버그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코드 짤 적에는 텐서플로우 코드 짤 적에는 항상 제가 쉐입하고 D타입을 항상 옆에다 적어놨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근데 파이토치 코드 짤 적에는 데이터 타입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요. 쉐입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코드 보면 옆에 쉐입을 쭉 적어놓은 코드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쉐입만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넘파이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 게 데이터 타입 얘기를 했고요. 데이터 타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텐서플로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파이토치가 알아서 핸들링을 해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shape, shape이 무엇인지, 왜 shape이 중요한지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roadcasting,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파이토치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넘파의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으면 대응하는 파이토치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텐서플로우는 조금 달라요. 텐서플로우도 기본적으로 넘파에 있는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오퍼레이션들이 다 있어요. 근데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름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길게 써요. 굉장히 길게 써요. 근데 이제 파이토치는 이름을 짧게 쓰고요. 많은 부분 넘파이에서 있는 이름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코드 짜다 보면 그림을 좀 많이 그릴 거예요. 어, 그림 짜는 코드는 한번 이해하면 쉬워요. 근데 한 번도 이해하지 않고 남의 것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면 평생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림 그리고 싶은 형태로 그림 그릴 수가 있고요. 예, 한번 이해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한 번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처음 이해해야 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플로라이브는 CPU에서만 돌아가는 패키지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데이터가 GPU에 있다 그러면 GPU에 있는 건 CPU로 옮겨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해해야 될 게 개념이 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림 그리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은 요거는 피겨 오브젝트입니다. 피겨 오브젝트요. 그 그림 안에 하나의 그림만 그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네 개의 작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엑시스 오브젝트예요. 보통 AX라고 표시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피겨 오브젝트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요 조그만 특정 면에만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AX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 모으면 요거 자체는 넘파이 어레이입니다. 요거 자체는 넘파이 어레이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는 많이 쓰는 게 서플러스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PLT에 서브 플롯이 있고 서브 플러츠가 있어요. 달라요. 저는 요거 안 써요. 요거 씁니다. S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피그 사이즈가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디폴트 피겨 사이즈를 사용할 텐데 피겨 사이즈는 보통 저는 12 by 3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12, 여기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1,2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모르겠는데 치면서 해보죠.
요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매플로라이브의 파이 플롯은 보통 PLT라고 임포트하고요. 그래서 PLT 플롯 1, 2, 3 그러면 1, 2, 1 그러면 X 좌표가 0, 1인가 1, 2, 3인가 디폴트고요. Y 좌표가 1, 2, 1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X 좌표는 0, 1, 2예요.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 그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X 좌표가 0, 1, 2고요. Y 좌표가 1, 2, 1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하나만 주면 이렇게 하나만 주면 X 좌표가 0, 1, 2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좌표만 줄 수도 있고요. X, Y 좌표를 둘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Y 좌표만 주면 X 좌표는 0, 1, 2, 3, 4 그렇게 간다고 파이썬은 인식을 하는 거고요. X, Y 좌표를 동시에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 줄 수 있는데 X 좌표를 안 주고 Y 좌표만 주면 X 좌표는 0, 1, 2라고 그랬어요. 0, 1, 2, 3, 4, 5, 6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왜 이렇게 느린가? 뭔가 바뀌었죠? 예, 그림 자체는 안 변했어요. 그림 자체는 안 변했는데 라인 스타일을 땡땡이로 바꿔치기를 한 거고요.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요거 매틀랩 스타일입니다. 이게 요거 저가 이야기로는 이 매플라이브라는 게 원래 매틀랩에서 그림 그리는 그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처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르게 써볼게요. 아까 땡땡하고 R 썼죠. 그게 첫 번째 땡땡은 라인 스타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R은 컬러를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쓴 거예요. 똑같죠?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예, 이렇게 쓰긴 하는데 예, 파이썬 사용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코드를 읽었을 때 쉽게 이해가 되도록 코드를 짜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LS라고 쓰는 것보다는 라인 스타일로 쓰는 게 조금 읽기가 더 편하고요. 여기도 C라고 쓰는 것보다는 컬러라고 쓰는 게 조금 읽기가 편해요. 어, 여기에 M이라고 해서 여기 P라고 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M이 없나? M이라고 없나 봅니다. 마커. 왜 이렇게 늦지? 이게 처음 한번 돌 때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여기 뭔가 생겼죠? 예, 여기 뭔가 생겼죠? 예, 마커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예, 마커 사이즈일 겁니다 아마. 이것도 아마 마커 사이즈라고 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MS라고 그런 거예요. 커졌죠? 오케이. 마커 사이즈 20로 할 거고요. 라인 위스라고 또 있어요. 라인 위스 10. 그러면 라인의 두께를 1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늦는데? 근데 요게 다 예. 지금 마커 사이즈가 커졌죠? 예. 라인의 두께도 커졌어요. 오케이. 이제 게스 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볼까요? MEC. M은 예. 뭐가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마커 엣지 컬러. 오케이. 요거는 뭘까요? MFC. KFC 말고. 뭐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마커 페이스 컬러. 예, 이거 마커 페이스 컬러라고 쓸 수 있어요. 예, 마커 엣지 컬러, 라인 위스, 마커 사이즈, 마커 종류, 다 예,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뭐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면 돼요. 종류가 뭐냐?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고요. 챗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예,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매틀랩 스타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똑같은 거를 제가 그 OOP 스타일로 그려볼게요. 오케이. 예, 여기 부분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피겨를 그릴 텐데 12 by 3로 그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리턴을 해주는데 그걸 언패킹을 하면 피겨 오브젝트하고 액세스 오브젝트가 나와요. 그래서 액세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롯을 하는데 아까처럼 그리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점은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그럴까? 이렇게. 오케이. 이번에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두 개의 창을 만들어서 하나는 사인을 그리고 하나는 코사인을 그릴게요. 오케이?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 그래서 여기 1 by 2, 1 by 2라고 그랬고요. 오케이. 먼저 저가 보기엔 중요한데 요 AX의 타입을 찍어보면 numpy array고요. shape을 찍어보면 shape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shape이 1 by 2가 아닙니다. 2 콤마예요. 요 AX가 numpy array고요. shape이 처음에 expect 해보면 1 by 2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됐죠? 도화지 한 장에 1 by 2로 shape이 axis가 들어가 있고요. 이 axis 자체의 shape은 2 콤마예요. 여기를 2 by 2로 2 by 1으로 하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게 numpy array고요. shape이 2 by 1이 아니에요. 이렇게 access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고요. shape이 2 by 1이 아니고 2 콤마입니다. 그런데 2 by 2를 집어넣으면 2 by 2가 돼요. 이상한데 이거 2 by 2예요. shape이 2 by 2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PLT 서브플러스의 그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그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건데 여기 보면 스퀴즈 트루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스퀴즈 트루로 되어 있죠? 그죠? extract extra dimensions are squeezed. 만약에 스퀴즈가 true예요. 지금 디폴트가 true거든요. 그러면 원래 1 by 2나 2 by 1이 돼야 되는데 그 1을 줄이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스퀴즈가 true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요게 스퀴즈 true인데 이걸 false로 하면 1 by 2, 2 by 1 그대로 나와요.
근데 지금 요 세팅상 스퀴즈 트루 때문에 여기가 아까 봤듯이 1 by 2, 2 by 1 by 2 하면 1 by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2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요게 스퀴즈가 좋은 게 요게 2콤마거든요. 그러면 요걸 언패킹을 티피컬리 합니다. 이렇게 언패킹을 해요. 그러면 요게 AX0고 요게 AX1이에요. 이게 아까 언패킹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요걸 언패킹을 아니 지금 여기가 스퀴즈 폴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언패킹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언패킹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1 by 2기 때문에 1 by 2 그러면 스퀴즈 때문에 2콤마가 되고요. 그러면 그걸 이런 식으로 언패킹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2 by 1이다. 그러면 스퀴즈 트루 때문에 2콤마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2콤마는 언패킹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by 2다. 그러면 스퀴즈 트루라고 그래도 2 by 2거든요. 그러면 언패킹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언패킹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피겨 엑시스가 나온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원이 있으면 그건 스퀴즈 트루 때문에 그 부분이 스퀴즈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쉐입이 2,1이 아니고 2가 되고 1,2가 아니고 2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유용하냐면 언패킹 할 때 언패킹 하는 패턴이 달라져요. 오케이. 자, 이제 사인 코사인을 그려봅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y1은 사인이고요. y2는 코사인. 이것도 그냥 0,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콤마인데 요거 언패킹 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X0에는 XY0, AX1에는 XY1. 어, 2 by 1으로 했네요. 1 by 2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사실 요거는 매틀랩 스타일로 그린 거랑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르게 코드를 짜볼게요.
AX라고 하지. 오케이. 요 axis에는 지금 두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for loop를 돌릴 때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오브젝트 중에 순서대로 ax0, ax1이 나올 거고요. 요 y0, y1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걸 집 통해서 돌리면 y0 오고 y1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코드입니다. 지금 이게 numpy array예요. numpy array인데 쉐입이 2콤마입니다. 집을 해서 for loop를 돌리면 첫 번째 거 나오고 두 번째 거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투플이고요. y0, y1 묶여 있죠. 그걸 집해서 for loop 돌리면 y0 먼저 나오고 y1 나오고. 그러면 ax0에다가 y0 걸린 거고요. ax1에다가 y1 걸린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타이틀에다가 여기는 첫 번째 건 사인이죠. 두 번째 건 코사인이죠. 그럼 여기 왔고요. AX도 집어넣어 줘야겠네요. AX. 오케이. 여기 타이틀이 들어갔죠? 오케이. 예. 그래서 포인트 1분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AX0 그렸고 AX1 그렸고 그 다음에 AX1에 타이틀 붙였고 AX2에다 타이틀을 붙였어요. 이게 매틀랩에서는 AX0 다 끝나고 그 다음에 AX1 쭉 끝나고 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X0 그렸으면 그 다음 다 그렸으면 AX2, 1 그리고 그 다음에 뭐 AX3 그리고 4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AX0하고 AX1 한 다음에 다시 백해서 AX1 0하고 AX1을 한 거예요. 이게 매틀랩 스타일에서는 안 돼요. 근데 요 OOP 스타일에서는 AX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